어이, 늙은이! 내 차 흠집 나면 진짜 죽는다? 이거 한 대 값이 네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할아버지는 그의 말에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내 차는 저기 구석에 주차하지 마. 앞쪽에 세워놔. 알겠어. 노인네? 남자는 귀찮다는 듯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차 키를 발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정비사 생활로 이미 망가진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손녀 하늘이를 생각하며 참았죠. 하지만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손녀는 참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몰랐죠. 자신이 툭툭 친 노인이 누구의 할아버지인지. 할아버지를 위해 손녀는 총이 아닌 정의를 들고 통쾌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주차 갑질남의 최후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브라보스 직원 출입구에 한 노인이 들어섭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오종팔 할아버지는 늘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있었죠. 낡은 구두에 오래된 장갑을 끼고 발렛 파킹 유니폼을 입은 종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어요. 거친 손등에는 수십 년간 자동차 정비를 하며 생긴 기름때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종팔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안내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성실함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이 나이에 발렛 파킹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손이 차 키를 받을 때마다 약간 떨리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죠. 호텔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는 종팔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과거 정비소를 운영할 때 형성된 흔적이죠. 15년 전 종팔 할아버지는 강남 한복판에서 유명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손기술 하나로 이름을 날렸어요. 당시 그의 정비소는 외제차 오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고 예약을 하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이고, 또 손이 시큰거리는군. 종팔 할아버지는 오른손을 주무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고 있었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 하늘이 군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특전사에 지원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로서 도울 일은 많았으니까요. 유일한 아들과 며느리가 11살 하늘이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종팔 할아버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남겨진 것은 손녀 하늘뿐이었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로지 손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정비소도 팔고 모아둔 돈도 손녀의 미래를 위해 아껴 썼죠. 할아버지, 난 군인이 될 거예요. 나라도 지키고 할아버지도 지킬 거예요. 14살 때 하늘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는 정말 특전사가 되었고 지금은 첫 파병을 마치고 곧 휴가를 받아 돌아온다고 했죠. 그 생각에 종팔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전 8시, 이제 호텔 앞 발렛 파킹 구역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유니폼의 먼지를 털고 넥타이를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늘 그랬듯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떤 차종이든 능숙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같은 고급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종팔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차들을 다뤘어요.
비록 고급차를 소유한 건 아니지만 평생 차를 다뤄온 실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하늘이 만나면 뭘 해줄까? 종팔 할아버지는 차를 주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퇴근 후 손녀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전사의 지원에 훈련받는 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으니 말이죠. 종팔 할아버지는 호텔 입구에 서서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눈을 잠시 감고 바람을 맞으며 그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으면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의 삶을 뒤흔들 누군가가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10시 무렵 호텔 앞 도로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플래티넘 캐피탈의 본부장 박세훈이었어요.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채 오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전화통화 중이었던 박세훈은 누군가에게 고함을 지르며 호텔 입구로 향했죠. 종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손님. 차 키 맡겨주시면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세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종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전화를 끊고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늙은이. 내 차 흠집 나면 진짜 죽는다? 알바 주제에 뭘 알겠어. 이거 한 대 값이 내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종팔 할아버지는 그의 말에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20년 넘게 정비소를 운영했던 그가 모르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기에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죠. 걱정 마십시오.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종팔 할아버지의 침착한 대답에도 박세훈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종팔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차 위치까지 끌고 가게 만들었죠. 다른 호텔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호텔의 VIP 고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차는 저기 구석에 주차하지 마. 앞쪽에 세워놔. 알겠어, 노인네. 박세훈은 귀찮다는 듯 차 키를 발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키를 주었어요. 오랜 정비사 생활로 이미 망가진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녀 하늘이를 생각하며 참았죠. 아직 몇 년만 더 일하면 적은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빨리빨리 좀 해. 회의 늦겠네. 박세훈은 시계를 확인하며 재촉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묵묵히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종팔 할아버지의 손녀, 오하늘 중사였어요. 첫 파병을 마치고 깜짝 방문한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할아버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혔고 주먹은 불끈 쥐어졌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받은 그녀는 순간 달려가 박세훈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군인으로서의 자제력이 그녀를 붙들었어요. 할아버지, 하늘의 작은 속삭임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호텔 로비에 들어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방금 검은색 외제차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하늘의 군복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손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분은 플래티넘 캐피탈의 박세훈 본부장님이세요. 호텔 VIP 고객이시죠? 하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로비 한쪽에 앉아 할아버지가 주차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특전사 중사로서 그리고 종팔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터였습니다. 플래티넘 캐피탈, 박세훈. 하늘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전장에서 배운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반격은 적을 알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종팔 할아버지가 주차를 마치고 로비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등과 힘없이 늘어진 어깨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로비의 기둥 뒤에 서 있는 하늘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아, 여긴 어쩐 일이냐? 하늘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꼭 안아드렸어요. 군복 차림의 늠름한 손녀를 바라보는 종팔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하늘이 방금 전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이죠. 첫 파병 임무를 마치고 휴가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의 눈물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손수건을 꺼냈죠. 울긴 왜 울어? 우리 손녀 이제 군인이잖아. 군인이 이러면 안 되지. 종팔 할아버지는 웃으려 했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어요. 자동차 기름때와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그 손이 어떤 고통을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늘의 말에 종팔 할아버지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녀가 사준다니 좋지. 근데 할아버지는 오늘 늦게 끝나. 너 먼저 집에 가서 쉬고 있어라.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그녀는 곧장 호텔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검색을 시작했죠. 플래티넘 캐피탈 박세훈. 검색 결과 박세훈은 대부업체인 플래티넘 캐피탈의 영업본부장으로 서울 시내의 여러 지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고금리 대출로 악명 높았고 최근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회사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하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받으며 배운 것이 있다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적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녀는 박세훈의 일상과 습관, 약점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특전사 중사로서의 결단력과 침착함이 그녀의 걸음걸이에 묻어났어요. 라운지에 들어서자 마침 박세훈이 동료와 함께 앉아 있었죠. 그는 어제와 같은 오만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들 근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박세훈의 대화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혹한 실적 압박을 가하고 고객들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내용이었죠. 특히 노인들을 쉬운 타겟이라고 표현하는 말에 하늘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던 하늘은 박세훈이 동료와 헤어질 때쯤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플래티넘 캐피탈 본부장님이신가요? 박세훈은 낯선 여성의 등장에 놀랐지만 곧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오하늘이라고 합니다. 대부업체 본부장이면 명함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박세훈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늘은 공손하게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려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죠. 그런데 본부장님, 혹시 이 호텔 발레 파킹 서비스는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박세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별로예요. 특히 노인네들은 일 처리가 너무 느리고 답답하죠. 왜 그런 걸 물으시는데요?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렇게 말하고 하늘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박세훈의 명함을 손에 꼭 쥔 채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군경찰과 노동청 그리고 호텔 본사 내부 청렴팀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또 다른 증거물이 있었죠. 바로 어제의 모든 상황이 담긴 호텔 CCTV 영상 요청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릴게요. 하늘은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특전사의 훈련이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군 복무 중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해 그녀는 먼저 호텔 내부 직원과 접촉했어요. 다행히 보안팀에서 일하는 김 대리는 예전에 종팔 할아버지에게 자동차 문제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죠. 김 대리님, 제가 종팔 할아버지 손녀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증거가 필요해요. 하늘의 진지한 부탁에 김 대리는 고민했지만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CCTV 영상 4본을 제공했어요. 영상에는 박세훈이 종팔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발로 차키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박세훈 같은 VIP 고객들이 종종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 심하죠. 김 대리의 말에 하늘은 분노를 사기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요. 개인적으로 맞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해. 선배의 조언을 따라 하늘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대신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명확히 제시했어요. 호텔 직원 여러 명의 증언을 익명으로 확보하고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했죠. 동시에 그녀는 플래티넘 캐피탈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금융감독원 민원 게시판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플래티넘 캐피탈의 노인 대상 대출 상품은 불법 요소가 의심됩니다. 특히 이자율 계산 방식이 불투명하고 하늘은 이 민원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인 학대하는 금융회사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글에는 박세훈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CCTV 영상 일부가 포함되었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하늘의 걱정과 달리 그녀의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 그 즈음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었고 고리대 금업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셌어요. 하늘의 글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건드린 셈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내부 청렴팀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죠. 오하늘 씨, 저희가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박세훈 씨에 대한 민원이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의 회사가 호텔 투자자와 연결되어 있어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겁니다. 호텔 청렴팀의 협조로 더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고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여직원은 박세훈의 성희롱 발언을 녹음해둔 파일까지 제공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호텔방에서 서비스 좀 해주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너무 불쾌했지만 VIP 고객이라 항의도 못했죠. 모든 증거가 모이자 하늘은 지역 방송국 시민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조사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특전사 중사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며 할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셨고 저를 키우기 위해 60이 넘은 나이에 발레 파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하늘의 진정성 있는 호소와 체계적인 증거 제시에 노동청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플래티넘 캐피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박세훈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인정됐어요. 또한 지역 방송의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박세훈과 플래티넘 캐피탈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리대 금업자의 노인 학대라는 제목의 뉴스는 순식간에 대중의 분노를 샀죠. 온라인에서는 플래티넘 캐피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회사 주가는 급락했어요. 방송에서는 특전사 중사인 하늘의 인터뷰도 짧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저 하나 키우시느라 하루도 쉬신 적 없어요. 그분을 발로 찬 건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늘의 진심 어린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군복을 입은 채 당당하게 할아버지를 옹호하는 그녀의 모습은 군인 손녀의 효심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플래티넘 캐피탈의 본사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위기관리팀이 소집되었고 박세훈은 모든 지점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고객들의 대규모 해지 사태가 시작되었죠. 더욱이 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노인 대상 고금리 불법 계약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플래티넘 캐피탈은 노인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노인들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담보로 집문서를 받아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관의 발표에 사회적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세훈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를 책임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종팔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직원 휴게실에서 만난 박세훈은 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종팔 할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가족도 직장도 다 잃을 것 같습니다. 박세훈의 애원에 종팔 할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널 용서할 자격은 없어. 하지만 내 손녀가 이 나라 군인인 덕에 넌 내 죗값을 제대로 받을 거다.
내가 다른 노인들에게 한 일도 같이 말이야. 종팔 할아버지의 말에 박세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어요. 평상복을 입은 그녀는 박세훈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세훈 씨, 이제 그만 가세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세요. 하늘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세훈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휴게실을 나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종팔 할아버지와 하늘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것은 복수의 쾌감이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오는 묵직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일주일 후 종팔 할아버지는 호텔 경영진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호텔 본사 이사회에서 그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본사에서 날 부른다는구나. 뭔 일인지 모르겠어. 전화를 받은 하늘은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아마 사과하려는 거겠죠. 다음 날 종팔 할아버지와 하늘은 함께 호텔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종팔 할아버지는 잠시 주저했어요. 평생 이런 곳에 초대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늘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당당하게 들어가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호텔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종팔 할아버지를 맞았습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오종팔님, 저희 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해주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박세훈 씨뿐만 아니라 몇몇 VIP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심했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고객 응대 지침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진은 종팔 할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금과 함께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호텔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오랜 자동차 정비 경험을 살려 호텔 차량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청했죠. 오종팔님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해드리고 급여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해드리겠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레 파킹 일을 하면서도 늘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하늘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을 나오는 길, 종팔 할아버지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늘아, 사실 나는 발레 파킹 일을 하면서도 늘 아쉬웠단다. 차에 문제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주차만 하는 게 안타까웠지. 근데 이제 내 경험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됐구나. 종팔 할아버지의 눈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위해 참아왔던 일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된 것 같았어요. 한편 플래티넘 캐피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사 결과 회사의 여러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고 박세훈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검찰에 고발되었어요.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과
부당한 담보 설정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하늘은 파병 복귀를 일주일 앞두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종팔 할아버지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저 그 과정을 도왔을 뿐이죠.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없었다면 난 그저 참고 살았을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하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군인으로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의 손을 봤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 손이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마다 관절약 바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아침이면 항상 웃으면서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야겠다고. 종팔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하늘아, 나 어릴 땐 몰랐어. 왜 밤마다 손을 그렇게 주물렀는지. 왜 나 몰래 지하철 청소까지 하셨는지. 근데 이젠 알겠어. 세상은 약한 사람보다 약한 척하는 강한 사람을 더 두려워해. 하늘의 말에 종팔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아. 나는 늘 약했지만 너는 달라. 넌 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법을 알고 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을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종팔 할아버지와 하늘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파병 복귀 전날, 하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가 예전에 자주 데려가 주던 동네 찌개집이었어요.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이 식당은 종팔 할아버지와 하늘에게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된장찌개 아직도 맛있네요. 어릴 때 자주 왔던 기억이 나요. 하늘은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 엄마도 이 집 된장찌개를 무척 좋아했지. 너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서 점심을 먹었단다. 하늘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모님 생각에 잠겼습니다. 11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할아버지가 그녀의 전부였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의 마음을 읽은 듯 손을 내밀어 하늘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하늘은 28살 어엿한 육군 특전사 중사가 되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늘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열어보니 깔끔한 디자인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늘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 아니냐? 어떻게 알았지? 하늘은 할아버지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시계 카탈로그에 접힌 페이지에 이 시계가 있었던 것이죠. 첫 월급으로 이 시계를 사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손목에 차보았어요.
평생 자신을 위한 호사를 부린 적 없는 종팔 할아버지에게 이 시계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초여름 밤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군대에서는 적과 싸우는 법만 배웠는데 이번엔 세상과 싸우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하늘아, 사실 나도 많은 걸 깨달았단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말이야. 그들 앞으로 자전거를 탄 젊은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갔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4살 하늘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는 그저 참으라고만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의 세대가 전쟁과 가난 속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살 길이라 여겼던 거죠. 하지만 하늘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 새겨진 굳은 살 하나하나가 자신을 위한 희생의 흔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삶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지만 저를 위해서는 평생을 싸우셨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요. 종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파병 가는 손녀가 걱정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도 느꼈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의 생각을 읽은 듯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강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키셨듯이 이제는 제가 우리나라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그들의 앞으로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새로 선물 받은 시계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단단한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불의를 보면 참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하늘이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시계가 아니라 바로 그 용기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결심을 지켜보는 가운데 종팔 할아버지와 하늘은 내일의 이별을 준비하며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종팔 할아버지와 하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도시의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이 마치 그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시간이 오후인데 너무 일찍 나왔네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늘 그렇듯 일찍 가는 게 좋지. 군인은 시간 약속이 중요하잖니. 택시는 천천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아직 차가 많지 않았어요.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파병을 마치고 휴가차 돌아와
목격한 할아버지의 모욕, 그리고 그 후의 사건들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이 변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국제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복귀할 기지는 중동의 한 평화유지군 주둔지였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의 무거운 군용 가방을 들려고 했지만 하늘이 먼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들게요. 할아버지는 그 손 관절염 때문에 무거운 걸 들면 안 되잖아요. 종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며 고집을 부렸겠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도 손녀에게 배운 것이었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하늘은 신속하게 수속을 마쳤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숙련된 움직임이 돋보였어요. 수속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직 출국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하늘아, 이번에 복귀하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니? 종팔 할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8개월이요. 그 후엔 정식으로 한국에 복귀할 예정이에요. 종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녀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온다는 소식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동안 매일 밤 손녀의 안전을 기도했으니까요. 그럼 돌아오면 어디로 배치받게 되는 거니? 하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서울 근처 부대로 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특별히 요청해 놓았거든요. 할아버지 가까이 있고 싶어서요. 종팔 할아버지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스한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국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출국장 입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했어요. 하늘은 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과 함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 건강 꼭 챙기세요. 호텔 일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종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걱정 마라. 이제 난 내가 준 시계로 시간도 잘 지킬 거고 건강도 챙길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프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임무에 충실하거라. 하늘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군복에서는 특유의 강인함과 함께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아시죠?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런 말은 내가 해야지. 넌 내 자랑이고 희망이야. 어서 가거라. 나라가 널 기다리고 있으니. 하늘은 할아버지에게서 떨어져 군인다운 모습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향해 군인 경례를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워 종팔 할아버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도 두 손을 모아 작은 경례로 답했어요. 오랜 세월 자동차 정비와 발렛 파킹으로 굳은 그의 손은 어색하게 경례 자세를 취했지만 그 마음만은 어느 장군보다도 위엄 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에 내 편 하나 있다면 그걸로 이긴 거다. 종팔 할아버지의 말에 하늘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군화 소리가 공항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당당한 발걸음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녀로서의 따스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녀가 사라진 출국장 입구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새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종팔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 보였어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그에게서 벗겨져 나간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제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단순한 발렛 파킹 직원이 아닌 호텔 차량 관리 시스템의 자문위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터였으니까요. 오하늘 중사, 건강히 다녀오너라. 종팔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이 말을 마음속으로 전하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8개월이 흘렀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려 넣었어요. 하늘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세어나간 것이죠. 오늘은 드디어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브라보스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종팔 할아버지가 제안한 차량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발렛 파킹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발렛 파킹 직원이 아닌 호텔의 중요한 자문위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종팔 선생님, 오늘 일찍 퇴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손녀분이 오시는 날이라고요? 호텔 지배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하늘이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특전사 임무를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영구 복귀하는 날이죠. 종팔 할아버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 선물한 그 시계는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손목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6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종팔 할아버지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지난 8개월 동안 그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새로운 역할뿐만 아니라 그가 제안한 노인 존중 서비스 지침이 호텔 그룹 전체에 도입되기도 했죠. 이제 그는 단순히 하늘의 할아버지가 아닌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팔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늘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갈비찜, 각종 나물과 반찬들을 하나하나 손수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하지 못했지만 하늘이 떠난 후 요리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쌓았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공항으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넥타이까지 메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종팔 할아버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하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지? 종팔 할아버지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술렁이더니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그저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 사이로 군복을 입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늘 뒤로 10여 명의 군인들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특전사 복장을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하늘이 종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군인들 사이에서 걸어 나와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힘차게 경례를 했습니다. 육군 특전사 제13공 수여단 오하늘 중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 보고드립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뒤에 서 있던 군인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계급장으로 보아 대령인 것 같았습니다. 오종팔 어르신이십니까? 저는 특전사 제13공 수여단 김태준 대령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 대령은 공식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오하늘 중사는 이번 파병 임무 중 적의 기습 공격 상황에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져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 덕분에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종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이에 국방부는 오하늘 중사에게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보고를 가장 소중한 가족인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대령은 작은 상자를 꺼내 하늘에게 건넸고 하늘은 그것을 받아 종팔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 훈장은 사실 할아버지 덕분에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용기와 정의감이 없었다면 저는 그 순간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종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다치지 않고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하늘은 어느새 특전사 중사가 아닌 그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녀였어요. 귀가하는 길, 하늘은 할아버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파병 중 겪었던 일들,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그 위험했던 순간까지 종팔 할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겼어요. 집에 도착하자 하늘은 할아버지가 준비한 저녁 식사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요리까지 배우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의 칭찬에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는 지난 8개월 동안 자신이 경험한 모든 변화를 하늘에게 들려주었어요. 호텔에서의 새로운 역할, 그가 만든 노인 존중 서비스 지침,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지역 노인 상담 봉사 활동까지.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니. 하늘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종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내게 용기를 주었으니까. 이제 나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단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늘은 이제 서울 근처 부대로 발령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종팔 할아버지와 하늘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내 편 하나 있다면 그걸로 이긴 거다. 종팔 할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을 하늘이 다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서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기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종팔 할아버지는 손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자신의 손녀 이름처럼 빛나는 그 하늘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지켜볼 증인이 될 터였습니다. 그래, 하늘아. 우리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종팔 할아버지와 하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작은 파동이 넓은 호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 그들의 작은 행동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갑질도 군화 아래 정의를 짓밟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할아버지를 위해 특전사는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그 돌아옴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더 큰 용기와 희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